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공신 캠프 교재, 이 공신 공부법 1, 2, 3, 4, 5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미리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먼저 수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캠프에 입소를 하시면 이미 여러분들이 캠프에 들어온 내용을 갑작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나서 이해를 먼저 하고 들어오시면 실제로 캠프장에서 그 이해하신 걸 기반으로 해서 보다 많은 실습을 통해서 익힐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스스로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요약이나 암기까지 해갖고 오시면 최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실제로 각 수업에서는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완전 학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드릴 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먼저는 모든 교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차와 학습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차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모든 책에 아주 그 척도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목차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이 제목을 달았을까? 왜 이 제목이 그 다음 제목과 어떤 연결이 되었을까 등등을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교재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뭔지 파악하는 게 학습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각 단원별로는 학습 목표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학습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수업의 길라잡이라는 것이죠.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거다. 그 때문에 너희들이 준비해줘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암묵적으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공신의 공부 도구를 먼저 보시면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의 신 캠프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르게 갖고 실천한다.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만점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앞에 책상과 주먹 하나, 그냥 허리는 바로 세우시고 다리는 직각으로 세우시고 손은 책상에 올려놓습니다. 눈은 레이저가 나올 정도로 교사를 앞에 있는 선생님을 쳐다보면요. 선생님 말씀에 이해가 되면 고개를 끄덕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면 고개를 갸우뚱하시면 앞에 있는 선생님이 여러분을 계속 쳐다보면서 수업을 나갈지 말을지 결정하시겠죠. 많은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하지만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수업의 기준이 된다는 거, 진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선생님을 나만의 개인 교사로 만드는 비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학습 목표 두 번째는 뭐냐? 공부 도구의 종류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배우고 익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도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이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 내용 이제 세 가지는 뭐냐? 공신의 첫 단추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시간 관리, 그 다음에 공신의 공부 도구에 대해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먼저 보시면 공신의 첫 단추 마음가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을 스스로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쓰는 것인데 이것을 써주시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만점 자세라는 거. 그래서 만점 자세를 통해 가지고 1번과 2번과 3번에 자기가 자신이 서약했던 것들을 실제로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여러분의 캠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미 이 시간 관리를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이란 개념은 뭐냐? 바로 시간이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이어져가는 크고 작은 사건들의 연속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학교에 가고 밥을 먹고 그리고 수업을 듣고 화장실 다시 가고 이런 일련의 작은 사건들이 모여서 결국 시간의 연속성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바로 사건들을 잘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 관리 이퀄 사건 관리를 잘한다는 얘기죠. 그때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 사실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잘 구분하는 능력이 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면 때로는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것을 우리는 혹자는 이제 자기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다 지키려면은 때로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 나한테는 중요한 일인데 상대방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상대방은 나한테 자꾸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긴급하다면서. 그 모든 것들의 그런 관계를 잘 파악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 관리의 핵심은 뭐냐? 바로 계획과 우선순위입니다. 계획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절차입니다. 그 우선순위는 뭐냐?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례나 위치. 다시 말하면 이 시간 관리에서 중요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걸 플래닝이라고 하죠. 그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짜는 기술에 따라서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계획을 세우는 시간, 하루가 1064분 정도 되는데 거기서 10%, 15분 정도만, 하루 15분 정도만 여러분이 계획 세우는 데 할애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날 하루는 아주 의미 있고 아주 뿌듯하고 성취감이 고조된 하루를 사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기술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딱 15분 시간 정도를 내셔서 다음 하루를 위해서 플래닝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넓은 의미에서는 뭐냐?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내 인생에서 고민해야 될 하루 15분처럼 내가 플래닝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나의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그 시기를 가진다면 여러분이 현재 지금 고민하는 모든 것들은 되게 아름다운 고민이고요. 아주 발전을 내포하고 있는 아주 가능성 있는 고민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어야 될 첫 번째 고생 중인 고생이라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는 것이 인생에서 첫 번째로 경험해야 될 아주 힘든 고생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고생을 먼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남은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멋진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뭐냐?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례나 위치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야만 되는 것 사이가 있어요. 해야만 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것 사이에서 뭘 하죠? 그렇죠. 대다수는 해야만 되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걸 먼저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절대식이라는 것이 늘 존재하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벼농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벼를 언제 심습니까? 보통 5월 모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확을 언제 하죠? 10월에 가서, 가을에 가서 하죠. 이 중요한 것은 모내기를 5월에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하게 되면은 이 가을에 수확하기 어렵죠. 이게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절대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시기 때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될, 인정받아야 될 어떤 욕구, 그리고 내가 좀 더 했었어야 될 일들,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 성이 되어 가면서 그것이 마음에 이 잔챙이처럼 남아있어서 묵직함, 마치 우리 운동화에 이 돌멩이가 들어가면 답답한 것처럼 그런 상태가 돼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선생님이 좀 어려운 용어로 얘기하자면 발달 과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발달 과업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기에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되는 것 사이가 있을 때 하고 싶은 것은 좀 지연을 시키고 당장 내가 해야 될 것을 했을 때 여러분이 삶이 좀 더 전체 시간 관리를 놓고 봤을 때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다수 친구들이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하고 싶은 거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거 9가지를 해야 된다. 이것은 절대절명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소가 뭐냐? 바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가장 큰 장애요소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도둑을 잡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이 리스트가 나와 있죠? 칸이 있습니다. 나한테 지금 이제 위에서 내가 체크했던 것들 중에서 그래서 지금 나에게 좀 시간 도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원인은 왜 그런지 이때 원인이라는 것은 따라할게요. 내 안에 어떤 욕구가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나는 그런 행동을 할까? 이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선생님이 실제로 어떤 친구하고 이 게임을 하는 친구하고 이제 상담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상담을 해오나. 근데 이 친구를 보니까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늘 학교 갔다 오면 늘 혼자인 거예요. 대화 나눌 상대도 없고, 그러다 친구를 만나려고 하던 친구 다 학원 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게임에 이제 접속을 해보니까 또 다른 친구들이 같이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상의 공간에서 게임도 즐겁게 하면서도 친구도 만나.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이렇게 게임을 계속 오랫동안 해왔나 봤더니 이 친구는 소통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오케이, 좋아요. 그럼 원인을 뭐라 적으면 될까요? 그쵸? 내가 소통하고 싶었구나. 대화하고 싶었구나. 그럼 대화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 소통을 그냥 끊어버려요? 아니죠. 소통을 좀 더 원활히 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면서 행동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게임이라는 것을 좀 더 건강한 형태로 표현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안을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를 적어보신 다음에 이제 같은 이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를 이 토론을 좀 해보시고 전지 작업을 해본다든지 등등을 해보시면은 내가 시간 관리가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지금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사례까지 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 공부 도구 이제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이 개념 노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개념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다 이제 교재와 함께 드릴 겁니다. 그때 보시면 왼쪽에는 개념이라는 것이 있고요. 가운데는 내용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반복 시스템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어떤 내용을 수업을 들을 때 5번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듣게 되면요. 우리 머리에는 장기 기억이 있고 단기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잘 머릿속에 들어와요. 단기 기억이에요. 하지만 시험은 뭘로 보죠? 장기 기억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기억에 있는 것을 장기 기억으로 옮겨주는 것은 결국 오해독 5번이 지났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옆에 보면은 왼쪽에다가 내가 보면은 학습이라고 적었어요. 그럼 칸이 때문에 이 내용에 보시면 2칸이 있거든요. 그럼 윗칸에다가는 내가 처음에 떠오르는 학습이라 했으면 그냥 배우는 것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실제로 교과서나 교재나 어떤 사전을 찾아보니까 배우고 익히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밑에 단에다가는 빨간색으로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바꾸는 거죠. 쓰는 거죠. 그럼 위에는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그냥 배우는 것이라 적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배우고 익히는 것이 나왔어요. 그럼 뭐부터 누구 생각을 바꿔야 되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반으로 접습니다.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반으로 접게 되면은 왼쪽은 개념이 나오고 오른쪽은 반복 시스템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개념을 정리를 쭉 한 다음에 파트너에게 이 노트를 줍니다. 그럼 파트너는 뭐하냐? 실제로 적었던 학생에게 질문한 겁니다. 학습이 뭐야? 근데 그 친구가 배우는 거 하면 틀렸죠? 그러면 반복 시스템에다가 X라고 치시면 돼요. 만약에 학습했는데 학습이 뭐야? 그랬더니 배우고 익히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점검해주는 시스템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개념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 노트는 여러분들의 어휘력을 증강시켜줄 뿐만 아니라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전 숙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탁월한 도구입니다. 그 때문에 점수가 100점 만점일 때 60점 미만인 친구들은요, 이 개념 노트를 꾸준히 쓸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뭐냐? 수업 노트죠. 수업 노트의 원리는요, 보통 수업 시간에만 써야 되느냐, 내가 얘기했는데, 2가지입니다. 수업 이후에도 쓰셔도 되고요. 이 수업 노트를 쓰는 이유는 수업 시간의 기억, 단기 기억이죠. 그 단기 기억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 수업 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과목이 있고, 단원명이 있고, 날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보면은, 이제 이것을, 이 노트를 쓰는 이제 친구들의 그 고수 단계까지 올라가기까지는 많은 그 실현과 훈련이 필요한데요. 처음에 노트 필기를 잘 못한 친구는 그냥 다 적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얘기해 주는 건 그냥 다 적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죠. 처음에는 선생님 적으면 다 적습니다. 하지만 적다 보면요.
정말 중요하면서 내가 잘 잊어버릴 것 같은 거를 위주로 구분해서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갑자기 그러냐? 그게 아니라 이해가 선행이 됐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트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계속 내가 수업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들으면서 이것은 내가 잊어버릴 것 같다 하는 것들을 위주로 적으시면 돼요.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은 키워드가 있어요. 핵심 개념. 수업이 다 끝나고 다 적고 난 다음에는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3가지를 적습니다. 근데 이때 적을 때도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파인애플, 오렌지, 바나나 뭐라 하죠? 과일이죠. 그래서 과일은 상위 개념입니다. 하위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가 하위 개념이죠. 그리고 이번에 깻잎, 그다음에 상추, 오이 뭐라 하죠? 야채라고 합니다. 상위 개념 마찬가지로 야채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자, 과일과 야채를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예. 이것을 답변할 수 있는 친구는 이 상위 개념이 잘 되어 있는 친구죠. 바로 첨가라고 합니다. 그쵸? 과체류, 첨가. 자, 이 개념의 핵심 개념을 쓰실 때는 상위 개념 중심으로 적게 되시면 이것이 결국은 이 구분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얘기죠. 이 핵심 키워드, 핵심 단어 3가지를 잘 썼으면 이것이 결국은 이 단원의 목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이 파악해 보시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교과서의 목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맨 밑에 보시면 나만의 정리라고 나와 있죠. 들었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서 적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노트를 보고 옆 사람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이해가 됐다 하면은, 말로 설명할 수 있다 하면은 한두 줄로 적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른쪽은 구분의 원리고요. 아래쪽은 통합의 원리입니다. 결국은 모든 교과서는 목차는 뭐죠? 통합이죠. 그렇죠? 교과서를 펼치게 되면 그 안에는 다 뭐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전부 다 그런 형태로 다 구분돼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해노트가 있는데요. 이해노트는 또 언제 쓰느냐? 보통 이 복습할 때 주로 씁니다. 그때 복습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건 보시면 이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억이 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은 것, 이해되지 않은 것 형태로 3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걸 쓰는 건 다름이 아니고 이해노트를 쓰시려면 개념노트하고 수업노트가 사전에 잘 써져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들으면서 기억나는 것은 이 기억난다는 칸에다 적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기억이 더 이상 나지 않아요. 그런데 뭘 하느냐? 교과서하고 선생님이 말씀할 때 내가 썼던 수업노트를 봅니다. 그래서 기억나지 않은 것은 기억나지 않은 쪽에 적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은 것 적었죠? 저부터 뭐 할까요?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이 내 기억나는 쪽에 있는지 기억나지 않은 쪽에 있는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만약에 기억나지 않은 쪽에 더 많았다. 그러면 그 친구는 수업을 꽝으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써보시게 되면요. 점진적으로 기억나는 쪽에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이 더욱더 많이 들어가 있다 하면 그 친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수업 시간에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은 것을 구분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걸 뭐죠? 내가 이해한 것과 이해하지 못한 것도 또 구분하셔야겠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것들은 이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질문을 달아보는 겁니다. 그럼 그 질문을 달았으면 그 질문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그렇죠. 학교 선생님께 혹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이 담당 선생님께, 멘토 선생님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질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좀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시는 겁니다. 근데 질문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공부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암기 노트인데요.
여러분들 계획표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적는 이 계획표하고 토요일, 일요일 계획표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전체 보시면 마인드맵처럼 형태가 되어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썼던 노트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죠? 개념 노트, 수업 노트, 이해 노트가 있어요. 그러면 암기 노트는 뭐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던 내용을 단권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노트입니다. 그래서 주로 토요일 9시부터 12시 사이에 이제 쓰시면 제일 도움이 되죠. 근데 이것을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토요일날 다시 한번 또 강화해서 써볼 예정입니다. 물론 영어랑 수학을 가지고 이 저녁을 먹고 간식을 먹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또 시간을 할애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암기 노트가 결국은 단권화시키는 이 노트가 결국은 공부법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들 전체적으로 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암기 노트까지 만들어진 상태에서 문제를 푸십시오. 그래서 문제를 역으로 풀면서 역으로 틀렸어. 그럼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게 되면요. 거기서 내가 무엇 때문에 틀렸지? 어떤 개념을 몰라 틀렸지? 그것을 살펴보실 때 교과서나 문제집을 보지 마시고 바로 이 암기 노트에 내가 빠뜨렸던 것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빠뜨렸다. 그러면 다시 어디다 채워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이 암기 노트에다 다시 채워넣으십시오. 그래서 시험을 보러 들어갈 때는 마지막에는 이 암기 노트만 가지고 들어가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 들어갈 때 교과서나 문제집을 드립다 갖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고 단권화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들어갈 때 가볍게 한 장 갖고 들어가는 친구들 간혹 있어요. 요약 정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요약 정리, 주중에 내가 배웠던 내용을 단권화시키는 것이 결국은 학습법, 이 공부법의 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 도구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자료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학습 시스템이라 해서 이 씨앗, 그리고 나무, 열매 등을 통해서 비유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면 먼저 선생님이 이 노트를 먼저 딱 설명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되냐? 먼저는 정독을 시킬 겁니다. H2O 자연학습 시스템이라 해서 사용법을 읽어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라고 한 다음에 그런데 실제로 서로에게 설명해주는 시간을 갖게끔 하고 조별로 어떻게 하죠? 조별로 이 사용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공부도구 4가지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발표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반적인 수업의 형태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시켜볼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설명서가 있다면 설명서를 읽어보기로 한 다음에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 시켜볼 거고요.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교정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오셔서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듣는 이 캠프가 아니고요. 실제로 참여를 해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학습 능력이 더해질 그런 캠프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계획과 실천과 피드백이 있죠. 계획과 실천과 피드백이 있는데 결국은 계획을 세울 때 쓰는 이 노트는 이 개념 노트, 그렇죠? 실천은 수업 노트, 피드백할 때 쓰는 노트는 결국은 이제 이해 노트, 암기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계획, 실천, 피드백을 정리해 주는 것이 결국은 이 플래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너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공신 공부법의 첫 번째 버전 바로 공신의 공부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잘 들으시고 준비해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